요즘은 이혼 참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예전 같으면 쉬쉬하며 숨겼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점점 드러나고 공유되고 또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요즘 이혼이 예전보다 정말 많아진 걸까요?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은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였습니다. 그 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약 16만 7천 건. 하루 평균 460쌍이 이혼한 셈이죠.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혼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고 한동안 그 여파는 뉴스와 사회 담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2024년 기준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003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루 기준으로 보면 약 250쌍 정도. 표면적으로 보면 이혼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마주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이혼 이야기를 더 자주 듣고 더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으니까요. 줄었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인상을 받는 거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혼이라는 사건이 더 이상 숨겨진 일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친척조차 몰랐던 이혼 사실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알고 SNS에서도 나누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체감상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통계적으로는 줄었지만 사람들의 말 속에서는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선택 자체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편견과 낙인이 따랐지만 요즘은 인생의 또 다른 선택, 자신을 위한 결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커졌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혼도 괜찮다는 태도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혼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결혼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는 연간 30만 쌍 이상이 결혼했지만 2024년에는 그 숫자가 19만 쌍대로 떨어졌습니다. 혼인이 줄면 당연히 이혼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단순히 숫자의 증감으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을 둘러싼 인식, 그 속에 담긴 마음, 그리고 변화된 시대의 배경을 함께 봐야 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바로 그 진짜 이유와 감정, 그리고 선택의 무게 말이에요. 한때는 이혼 사유라고 하면 누구나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폭력, 외도, 도박.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고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이유들이었죠. 그래서 이혼은 참다가 더는 못 참을 때 하는 마지막 수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시절의 이혼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더 조용하고 더 복잡하고 더 마음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보다 집안에서 쌓여가는 감정의 균열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정서적 외로움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느낌. 요즘 부부들이 가장 자주 호소하는 문제예요.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운 결혼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그 외로움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요즘 급격히 늘어난 이혼 사유는 바로 투자 중독입니다. 예전에는 도박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코인과 주식이 도박을 대신하고 있어요. 한 남편은 비트코인 투자에 몰두해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가 가족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거짓말로 대출을 받고 수천만 원을 날린 뒤에도 다시 벌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죠. 결국 아내는 남편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리스크로 느껴진다며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외도도 아닌데도 이혼까지 간 겁니다. 하지만 감정이 무너지는데 꼭 범죄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육아 갈등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육아를 둘러싼 갈등은 아주 현실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한쪽은 퇴근하자마자 아이를 챙기고 잠든 뒤에도 내일 도시락을 고민하는데, 다른 한쪽은 나는 돈 벌고 왔잖아라는 말만 합니다. 같은 부모인데 무게는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반복되면 결국 참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터지게 되죠. 또 흥미로운 건 감정 노동의 불균형입니다. 요즘 이혼 상담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공감해주는 법이 없어요.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일. 결혼 생활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사람들은 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불만도 점점 중요한 이혼 사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언급조차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스킨십의 부재, 무관심, 감정 없는 관계.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욕구의 충돌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활 습관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와 집콕 생활이 늘면서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처음 보는 모습을 마주하는 일이 많아졌죠. 집안을 치우는 방식, 식사를 하는 시간, 말투 하나하나가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몰랐던 상대의 생활 민낯이 결혼 후 감정의 균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의 이혼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서로 너무 달라서, 그리고 그 다름을 계속 외면한 채 지내다 보니 더는 함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전에는 참는 게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자신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지금의 이혼을 더 복잡하고 더 조용하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살다 보면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 역시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유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정말 그런 일도 있나요? 하고 놀라게 되죠. 하지만 그런 믿기 어려운 사례들이 요즘은 정말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부는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이 터졌죠. 남편이 옆자리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넨 걸 아내가 우연히 목격한 겁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나요? 그 한 문장이 아내의 마음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여행지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웃으며 돌아왔지만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사과 한마디가 뒤따랐지만 아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도 아니었어요. 그냥 잘못 온 길이었을 뿐이에요. 이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주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부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문제로 갈라섰습니다. 남편이 욕실 문을 열어놓고 배변을 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아내는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반복되자 점점 더 참기 힘들어졌어요. 이야기도 해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남편은 원래 이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구냐고 오히려 아내를 탓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 작은 문틈 하나가 부부 사이에 깊은 벽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한 무례라는 판단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남편이 몰래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진행한 이중 결혼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청첩장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법적으로 아직 이혼 안 했을 뿐 마음은 이미 끝났다는 황당한 말을 했지만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죠. 이후 남편은 위자료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 외에도 조용하지만 현실적인 이혼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부부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취미 기반 외도입니다. 등산 모임, 골프 모임, 사진 동호회 등에서 새롭게 만난 이성과 가까워지며 그 관계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죠.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는 나만의 인생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작용하면서 오랜 결혼 생활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즘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조혼입니다. 결혼 졸업이라는 뜻인데요. 이혼은 하지 않지만 부부로서의 생활을 내려놓는 겁니다. 법적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집은 따로 살고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사회적 체면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은 꺼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사는 부부들. 이런 좋은 커플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꽤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이혼 사례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혼이라는 건 꼭 큰 잘못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작은 무시, 반복된 외면, 말하지 않아도 쌓이는 실망감, 그리고 무너진 존중. 그 모든 것들이 이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례들이 결코 특별하거나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비슷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혼은 조용한 상처의 결과일 때가 많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이혼했다는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눈초리,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회사에서의 불이익, 심지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줄까 두려워 이혼 사실을 숨기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혼은 더 이상 실패로 낙인 찍히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요즘은 이혼했어요라는 말을 무겁게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헤어졌어요, 이제 편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혼 후에 훨씬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도 많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이혼 이후의 삶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혼 브이로그, 혼자 사는 일상, 싱글맘의 하루 같은 영상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새로운 관계와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죠. 이혼한 커플이 함께 아이 학부모 상담을 가고 명절에 아이와 셋이 밥을 먹으며 웃고 심지어 여행까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이 곧 단절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관계의 전환이라는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를 위해 이혼 후에도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확히 지불하고 일정에 따라 아이를 함께 돌보는 시스템도 자리 잡았고요. 부부는 헤어졌지만 부모로서는 함께하는 모습. 그게 이제는 이상한 풍경이 아니게 되었죠. 놀라운 건 요즘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혼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싸울 거면 그냥 헤어지세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부모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에서 중립, 나아가 긍정으로까지 이동하고 있는 거죠. 법적인 절차도 훨씬 간소화되고 실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재판 이혼이 많았다면 요즘은 조정 이혼과 합의 이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양측이 협의만 잘하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고 재산 분할도 법적 기준에 따라 깔끔하게 처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흐름도 눈에 띄게 강해졌어요.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들 중 61%가 지금의 삶이 이혼 전보다 낫다고 답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오히려 홀가분하고 편안하다는 거죠.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혼은 무조건 불행하다는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혼 후 연애나 재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됩니다. 과거엔 이혼을 한 번 하면 사랑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새로 만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당당하게 언급되죠. 나이와 상황을 떠나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흐름이 이혼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 사회가 관계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더 넓고 따뜻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과거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 여겼던 인생이 이제는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되었다는 것. 그건 단순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 예전에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막히고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았죠. 어떤 사람은 죄인처럼 살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척 웃으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혼은 더 이상 감춰야 할 상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한 구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도 누군가의 이혼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참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그건 이혼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선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혼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는 생애 주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이혼.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한 사람의 삶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누군가는 결혼보다 이혼을 먼저 겪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 번의 결혼, 두 번의 이혼을 지나 비로소 혼자서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결코 하나의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여정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묻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냐고. 그보다는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노력했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그리고 지금은 괜찮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혼을 경험한 사람을 향한 말보다 그들을 둘러싼 침묵의 시선이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말보다 조용한 응원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되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때론 멀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에 존중과 이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선택도 그 속에 담긴 진심도 그저 사람 사는 이야기로 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더 나은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결혼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이혼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자신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